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연제 박사님의 그 자충우돌기를 바탕으로 네. 청년분들이, 한국에 있는 청년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겪을 고충 같은 거, 그런 거를 고려해서 몇 가지 네.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음. 저도 토플 공부, GRE 공부 열심히 했고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리스닝 점수가 정말 안 좋았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다가 What does that mean? 뭐 이런 것만 들리니까 아이씨 3번 찍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유학하기 전에 이제 심지어 어드미션도 다 받았는데 네.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2001년에 그렇지. 갔으니까 차에 AFK는 틀었는데 네. 들리는 것이 세 단어가 있었으니 네. AFK의 부산 그래서 읽고 뭐 쓰는 것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워낙 이제 시험 보기 위한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정작 갔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안 들리고 말하는 건 달다 외워서 말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한국 소화제, 일본 소화제, 미국 소화제, 소화제 다 돌려먹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고 공부를 마치고 여유가 좀 아이를 디펜스하고 바로 이 2달 후에 났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전공 공부와 관련 없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때 좀 영어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하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서울대 영문과 나오신 어떤 유학 선배님께 도대체 영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보고 그 ABCD 각 소리의 음소를 정확히 한번 다시 배워보세요라는 조언 딱 주셨고 그게 막 굉장히 꽂혔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도 음성 변별력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를 이제 그때가 처음 도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나 교사 특강을 할 때 음성 변별력과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두 가지 강의로 크게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음성 변별력 쪽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위주로 꾸려가고 기대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위스콘신에 위스콘신 좀 춥거든요. 저는 추위를 너무 자주 타서 대학교 때도 뭔가 항상 껴입고 다녔어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이제 저녁 시간에 갔는데 도서관 사서가 저를 보더니 Is it 코라싸? 이러는 거예요. 코라싸. 순간 막 머리를 돌리는 거죠. 비밀책의 제목인가 그런 코라싸 이런 거 없는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Is it 코라싸? 근데 못 알아듣고 제가 포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Never mind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었나 보다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밖에 추웠냐 그 말인가요 혹시? 그 답을 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영어 잘 하시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는 그걸 모르고 5번을 물었는데 못 알아듣고 되게 포기했다가 다시 가서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Is it cold outside? 이 말이었는데 cold outside 7 syllables 음절 7개를 입력이 되니까 코라사가 사실 3음절 cold outside 이게 3음절 단어거든요. 그런 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어 교육을 못 받은 세대 7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음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저 2006년에 조수미 씨가 저희 학교에 왔어요. 마스터스 클래스 이런 걸 하시러 학생들에게. 그래서 제가 미국의 룸메이트에게 오페라 가수가 온다. 수미조, she's famous 오페라 singer.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지? O-P-E-R-A 그러니까 opera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 아메리칸 딕션을 찾아보니까 진짜 up라고 발음 기록가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비슷한 게 뭐 camera, family 이런 것들이 음절 같은 거에 대한 걸 너무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리스닝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음성 하나하나 값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영어로 What is tiger in Kore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랑이 그러니까 오랑이 이래요. 호랑이 오랑이. 그때 제가 알았던 건 영어의 H 음가는 물론 변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값은 한국어 히읗보다 바람의 세기가 2배는 더 나가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를 잘 못 내고 입모양을 못 보여드리기 좀 아쉬운데 한국말
이 정도면 영어에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포나 외국인들이 예. 한국말 때 아니요 하세요 하는 이유가 어. H 효과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허우랑이 그러니까 허우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씨나 예. 이렇게 뭐 홍씨나 어. 함씨 같은 경우에 네임택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이름을 편하게 발음하면 많은 경우에 한씨는 안 쓰러 알아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한글 배울 때 가나다 라마바사 아차카차파 으아 연식 나온다 그렇게 네. 배웠지만 그 한국어 자체의 자음 모음을 생각해보세요. 네, 자음할 때 자가 무슨 뜻이에요? 글자자 아니에요? 아들자. 그렇고 모음은 어미 모음가 그렇죠. 자음 자체를 독립된 소리를 안 보는 거예요. 게다가 순수 한국말로 홀소리, 혼자 나는 소리, 모음, 닷소리, 다야 나는 소리. 근데 영어는 홀소리, 닷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자음 자체가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sky, spy 그럴 때 그 S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거든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거는 언어로서의 음가가 아닌 그냥 바람 소리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언어의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한글이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한글과 유사하지 않은 소리는 언어의 소리로 우리 두뇌에서 그냥 프로세스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원어민이 spider 이렇게 말해도 스파이더라고 모음을 계속 붙이죠. 우리의 근육이 그렇게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런 차이를 좀 알면 훨씬 듣기에 도움이 되죠. FILM, film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필름하는데 그게 film은 one syllable인데 필름 하면 이음절이 되는 거. 그런 차이를 또 알게 된 것. 성인 돼서 영어를 배우면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 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어차피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음절에 대한 게 저한테는 좀 유레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접근으로 말하면 우리의 두뇌는 인지적 구도세요. Cognitive Miser. 그래서 우리의 모국어와 유사하지 않은 소리는 언어로 처리를 안 해주는데 이순신, 이발소, 이사가다 할 때 그 소리와 유사한 영어의 소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tensed vowel이라고 그래서 긴장된 발, feet이 잘 맞다 할 때 그 foot 이라는 라는 긴장되지 않은 relax vowel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퀴즈. 우리말 이는 긴장된 소리일까요? 긴장되지 않은 소리일까요? 그런 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텐스 바울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모음은 그냥 긴장된 소리라서 여기 근육이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긴장된 이 소리가 쉬울까요? 힘을 빼는 소리가 쉬울까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쉽겠죠. 경제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명확한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텐스 바울을 해야 명료하게 전달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이 디폴트가 텐스드 바울이라 긴장된 소리라 영어 이 소리를 내는 건 쉬운데 힘을 빼는 게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운동 배울 때 언어 배우는 거랑 운동이랑 똑같아요. 악기도 그렇고. 음악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말 영어의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장음, 단음으로 가르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잠깐만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ESL 학생들한테 여학생들한테는 제 턱 근육을 만지게 해줘요. 예를 들면 두 개만 빌려주실래요? 제가 feet 할 때 단단해지게 느껴지세요? 근데 relax vowel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근육을 만지면서 정확하게 입안의 근육과 입 모양과 혀의 위치, articulation을 알면 훨씬 발음을 배우기가 쉽고 할 줄 아는 발음을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렉스 바울이 우리나라에 없는 바울이니까 그쵸. 그걸 흉내낼 때 왠지 외국말을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같은 패턴이 있어요. 만약에 후 할 때도 되게 오 딱딱해. 근데 우리말 우산 살짝 긴장되죠.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TH 발음 같은 거 할 때도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0.7cm를 이제 기본적인 소리가 내보내는 건데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것까지는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다 따라해요. 근데
근데 정확한 TH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TH 소리의 완성은 이렇게 혀의 모양을 하고 바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바람을 내보내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뜨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람이 나가야 그 완성된 TH 소리인데 원어민이나 교포는 이게 자연스럽게 배우신 분들은 바람 내보내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가르쳐 줘야 분들도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네. 못 하실 수 재밌는 있겠네요. 게 제가 외국인 학생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아시아권에 온 학생들이 이렇게 라는 소리를 낼 때 혀를 내보낸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뜨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에서 제발 거기서 머무르세요. 거기서 머무르고 stay there, stick it out. 그래서 혀를 거기에 머무르세요. 바람을 3초 이상 내보내서라고 훈련을 해도 왜 집어넣으시는지 그게 없는 그런 게 발음이니까. 아니라 이 근육이 오랫동안 혀가 입 밖에 내보내는 게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두고 이렇게 펄럭여요. You, have. 연습할수록 바람이 많이 불겠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는 머릿속에 산소가 없어져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호흡을 기비조심했던 거죠. 그렇게 돼요. 근데 뭐 그런 소리들을 음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한 번쯤은 알아보면은 확실히 듣기에 많은 도움이 돼요. 듣기가 생각보다 되게 기본이고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모든 언어의 기본은 듣기죠. 피아노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당당당당당당당 할 때 그 소리를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멜로디를 들어봤죠. 들어봤으니까 칠 수 있는 거죠. 네. 치는 게 스피킹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어봐야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악보를 읽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 뮤지컬 리터시 그리고 내가 떠오른 악상을 그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음표로 곡을 써내려가는 건 라이팅과 같죠. 그러니까 리스닝과 스피킹은 한 묶음이라면 리딩과 라이팅은 한 묶음인데 굉장히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메이저 언어가 있고 메이저의 언어의 그 문해력에 두뇌가 8세 이후 되면 거기에 집중돼요. 그걸 깊이 있게 파는 걸로.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 영어에 노출이 안 돼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뇌가 왜 8세 이후에 12세 이후에 왜 다쳤을까? 내가 그래서 영어를 못해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이 이후에는 더 중요한 과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탁월하게 그렇게 프로그램가 저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그 커그니티브 마이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면 영어에는 우리말 지읒과 비슷한 소리가 3개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zoo 할 때 그 Z 발음 zoo. 두 번째는 television 하는 그 3자 발음. 또 한 가지는 Jewish. juice 할 때 이렇게 D 3자 발음. 그걸 사람들은 다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변별하기보다 비슷하게 들려요. 지읒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받아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에도 유사해요. 우리말에 딸, daughter 할 때 딸, 달, moon, 달, mask 구분이 다 되시죠. 딸, 그렇죠. 달. 우리는 그걸 받아 적는 문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 그냥 TAL, TAL 이렇게 들리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글자로 숭상을 하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서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좋은 훈련이거든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말의 고기를 스펠링을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고기 근데 콕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 사전에 보면 KOGI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기 할 때는 처음의 기억과 두 번째 기억이 같은 소리로 들리시나요? 우리는 다 기억으로 쓰니까. 그렇죠. 같은 소리일 거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소리가 다르거든요. 고 할 때 오의 모음이 이미 여기 정이 울려서 두 번째 기억은 유성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자음의 기본은 뭐 기역, 디귿, 지읒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무성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특히 초성이 올 때는 무성음인데 모음과 붙으면 살짝 유성화가 돼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나마 비슷한 코기라고 적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바지, 지갑 둘 다 지자인데 두 지자의 소리가 사실 달라요.
바지, 음. 바지 할 때는 유성음 G 소리에 가깝고 야. 지갑 할 때는 CH. 아. 그래서 성씨가 조씨, 박씨, 또 정씨. 네. 조씨들은 스펠링을 대부분 초로 쓰죠. 초로 쓰니. 아. 정씨는 청 이렇게 쓰고 아. 박씨는 펄. 그 우리나라 소리는 기본적으로 자음이 무성음, 예. 기역, 뭐 비읍, 예. 지읒 이게 디귿이 무성음이기 때문에 유성음에 대한 여기 근육이 좀 덜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성음을 계속 조금 더 진하게 내는 연습이 근육이 훈련이 되어져. 제가 자꾸 근육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의 ESL 대학원 때 처음에 외과 선생님이 선생님 제 발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Yes, it's a matter of muscle. 근육의 문제 충분히 반복하고 훈련하면 다 바뀔 수가 있어라는 말을 해요. 물론 여기서 뭐 액센트, 인터네이션. 예 그런 거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그 원래 그 음가 자체를 배우는 거. 유성음에서 무성음으로 가는 피아노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느낌은 영어는 마치 그 하얀 건반에 B, P가 있으면 그 까만 건반에 그 사이에 우리말 비읍이 있는 거예요. 영어 B, 우리말 B, 그 다음에 영어의 P, 그다음에 우리말 P 이렇게 피읍. 그래서 미국 사람 그 어떤 저자가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 쓰냐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역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한국어 피읍은 영어의 피보다 바람이 2배 더 나와요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파도 친다가 영어의 피보다 진짜 강한 소리예요. 아, 한국말하고 비슷한 소리를 같이 연습을 해가면서 유성음, 무성음의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뭘 갖고 연습했냐면 그 미국식 영어의 토착 뮤직 장르가 재즈잖아요. 재즈를 보면은 그 영어 말하는 인토네이션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For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it on blue, for me and you. 이제 그거를 보고 그걸 약간 말로 바꿔보는 거죠. 노래도 아닌 말도 아니까 중간중간으로 악보를 보고 높낮이와 그 소리의 길이 정도에서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it on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월드 할 때 그 악보를 보시면 이제 음표가 2개 있지만 이음표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이엘은 띄었으니까 이걸 소리가 하늘로 나게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알죠. 그런 거 보면서 음절을 익히는 거죠. 인토네이션도 익히고 I see trees of green, red 할 때 영어에서 컨트라스트가 되는 컨텐츠가 있으면 소리가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길어지거나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보에서도 green하고 red가 음이 높고 길어요. 그렇게 인토네이션을 연습하면 굉장한 악보를 갖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많은 언어들이 그렇지만 영어는 특히 스포큰 잉글리시와 리튼 잉글리시의 갭이 너무 큰 언어 같아요. 우리말 같으면 거의 한국어가 발음 기호잖아요. 몇 개 빼고는 그냥 읽어줘도 다 이해가 되는데 영어는 A라는 모음 하나에 5가지 다른 소리가 있으니까 발음 기호가 따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써진 그대로 읽는 습성이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훈련할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재즈 챈트라는 교수법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교수가 동양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문법이나 리딩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리스닝도 잘 못하고 인토네이션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즈 리듬을 기반으로 챈트를 만들었어요. 캐롤린 그레이햄이라는 검색해 보시면 쭈쭈쭈 나와요. 그런 거를 제가 살짝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제 이런 걸 틀어놓고 한 번은 듣게 하고 몸도 움직이면서 교사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죠. First I called my mother. We talked for an hour. Then I played tennis, went home and took a shower. I went to the kitchen, made a cup of tea. 짧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스크립트가 다 녹음된 건데 이런 걸 연습하시면 그냥 듣는 것보다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연음이나 슬러그를 연습할 때 조금 더 우리들에게는 아시아권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검색어를 뭐라고 치면은 좋을까요? 재즈 챈트라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를 가지고 네네. 특히 프렌즈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익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자기가 보고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어 자막을 갖고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0.5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천천히 듣게 되면은 인토네이션 따라하는 것도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0.75, 그 다음에 normal speed.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것과 또 자기가 쓸만한 내 생활에 내 환경에 내 경험에 쓸만한 표현들을 저는 모아두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어는 같이 그거에 대해서 활용하고 말해보지 않으면 흘러가더라고요. 말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네. 기회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하듯이. 인풋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같이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있으면. 갖고 있는가가 오히려 더 혼자선 또 하기도 힘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요 귀한 정도만 시간. 네, 가볍게. 이제 귀국 직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핵심되는 엑기스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뵙는 걸로. 또 네, 우리에겐 줌도 알겠습니다. 있고 뭐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